형님, 누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30년간 현재도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어깨며 팔꿈치며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병원문 두드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서 혹시 그곳에다 주사를 맞진 않으셨나요? 맞고 나면 참 신기하죠? 숟가락도 못 들 정도로 아프던 팔이 다음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휙휙 돌아가고, 그래서 역시 우리 원장님 손이 약손이네 하시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형님 누님들, 이 주사가 당장 통증은 없애줄지 몰라도 우리 몸에 대를 꼬인 인대와 힘줄을 속에서부터 야금야금 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가 이 흔히 뼈 주사가 왜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지, 그 스테로이드 발음도 안 되네. 스테로이드에 대한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모르고 계속 맞으시면 나중엔 수술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이 주사가 좋다 안 좋다 여러 이야기들이 많지만 왜 안 좋은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조심해서 맞으셔야 될 겁니다. 우선 우리 몸의 인대나 힘줄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주 튼튼한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밧줄이 우리 뼈와 뼈를 연결해주고 근육이 힘을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들 수 있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우리 연세가 되시면 이 밧줄이 젊었을 때처럼 짱짱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고 늘어나는 것처럼 우리 힘줄도 점점 탄력을 잃어가는 거죠. 특히 팔꿈치나 어깨 힘줄에는 원래부터 피가 잘 안 통하는 곳이었어요. 의학용어로 결핍구역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잘 돌아야 산소도 주고 영양분도 줘서 해살이 만드는데, 나이가 들면 이 피의 흐름이 더욱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가 생겨도 금방 낫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하룻밤 자면 낫던 상처가 이제는 몇 주가 지나도 안 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한 염증 제거제입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염증이 크게 났을 때 소방차를 불러서 확 꺼버리는 것과 같아요. 처음엔 정말 시원하죠? 아팠던 곳이 금방 안 아프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방차가 불만 끄는 게 아니라 불난 집을 다시 지어야 할 일꾼들까지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콜라겐. 요즘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 콜라겐이요. 그 콜라겐이 바로 인대와 힘줄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이 공장의 가동을 아예 멈춰버려요. 전문용어로 콜라겐 합성 억제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재료가 안 나오니까 낡은 밧줄이 보수될 리가 없겠죠. 더 무서운 건 스테로이드가 지금 있는 밧줄의 결합력까지 약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밧줄이 튼튼하려면 실들이 촘촘하게 꼬여 있어야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가 그 꼬임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의학용어로 가교 결합 파괴라고 합니다. 마치 새 밧줄을 갖고 와서 일부러 오를 풀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밧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약해지고 나중엔 끊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테로이드는 힘줄을 고치고 관리해야 할 세포들한테 너네 다 죽어! 라고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이걸 의학용어로 세포 자멸사라고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을 관리해줄 관리인이 다 죽어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낡아지고 무너지겠지요. 우리 힘줄도 똑같습니다. 관리를 해줄 일꾼 세포들이 죽어버리니까 힘줄은 점점 얇아지고 투명해지다가 결국엔 물에 젖은 휴지처럼 흐물흐물해집니다. 이걸 저희 물리치료사들이나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인대가 삭았다 혹은 녹아내렸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죠? 팔꿈치 통증, 단순 염증이 아닙니다. 특히 팔꿈치 아픈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때문에 오시는 형님 누님들이 많으신데요. 잘 들어보세요. 예전에는 이게 단순히 염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염증 잡는다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막 놓았어요. 많이 놓았죠. 그런데 요즘 의학계에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팔꿈치 통증은 염증이 아니라 퇴행성 변화라는 게 밝혀졌어요. 즉 힘줄이 낡고 배열이 엉망이 된 게 원인이라는 거죠. 마치 오래된 천이 실밥이 풀리고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우리 힘줄도 나이가 들면서 조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염증은 그 결과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증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강력한 소염제인 스테로이드를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경만 마비시켜서 통증만 가릴 뿐이에요. 거기서는 밧줄이 다 해지고 있는데도 아프지 않으니까 모르고 팔을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팔꿈치가 아픈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하고 다른 그룹은 주사 없이 그냥 지켜만 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음 몇 주 동안은 주사 맞은 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당연하죠. 통증이 확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환자분들도 좋아하셨고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보니까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주사 맞은 분들이 훨씬 주사 안 맞고 참고 기다린 분들보다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상태가 훨씬 안 좋아졌던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스테로이드가 당장 통증은 없애줬지만 속에서는 힘줄을 계속 삭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의해서 우리나라 병원들의 시스템에 아주 중요한 잘못된 점이 있어요. 형님들, 이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안 나오면 또 다른 병원 가서 가시죠. 그게 당연합니다. 나오려고 병원 가는 건데 안 나오면 다른 데 가봐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병원끼리 이분이 저번에게 스테로이드를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기록이 서로 안 나옵니다. 각 병원이 따로따로 차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짧은 기간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독한 약을 몸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치사량에 가까운 약이 내 팔꿈치와 어깨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에요.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한 달에 팔꿈치에 서너 대, 심지어는 5대 이상의 스테로이드를 맞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본인은 각 병원에서 한 번씩만 맞았다고 생각하시는데 합치면 한 달에 엄청 많은 숫자의 스테로이드를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스테로이드가 쌓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
당뇨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갑자기 솟구칩니다. 평소에 약 먹고 잘 조절되던 혈당이 주사 맞고 나서 갑자기 엄청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과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죠. 둘째, 얼굴이 붓습니다. 특히 보름달처럼 둥글게 붓는 누페이스라는 현상이 생겨요. 주변에서 요즘 살이 좀 찌셨네요 하시면 사실은 스테로이드 부정일 수가 있어요. 셋째,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뼈를 고치러 갔다가 뼈를 녹이고 오는 꼴이 되는 거죠. 나중에 가볍게 넘어가지만 해도 넘어지기만 해도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넷째, 피부가 얇아지고 멍이 잘 듭니다. 손등 한번 부딪히면 멍드시는 분도 있죠.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섯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감기도 잘 걸리고 대상포진 같은 거 걸리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님들도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실 겁니다. 통증은 참을 수 없이 아픈데 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니 답답하시죠? 우리 몸에서 가장 좋은 치료제는 바로 내 몸이 스스로 만드는 피와 땀입니다.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하는 마음만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우리 인대와 힘줄은 적당한 힘을 받아야 내가 더 튼튼해져야겠구나 하고 세살을 만듭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역학적 자극이라고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똑똑해서요. 계속 힘을 받으면 내가 더 강해져야 버틸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튼튼해지는 겁니다. 마치 농사를 계속 짓다 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처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편심성 운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버티는 운동이죠. 예를 들어 팔꿈치가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아주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손목을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릴 때 아주 천천히 3초, 5초 정도 버티는 거예요. 왜 내릴 때가 중요하냐? 근육과 힘줄이 늘어나면서 버틸 때, 그러니까 내릴 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자극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천천히 버티는 힘, 부하는 세포를 깨우고 엉망이 된 콜라겐 뼈를 다시 가지런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하세요. 빈 페트병에 물을 조금만 담아서 해도 됩니다.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버티는 게 중요해요. 이외에 먹는 소염제도 좋습니다. 소염제를 복용하시거나 물리치료 또는 도수치료, 또 PRP 주사 같은 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른 치료 방법도 고려해 줄 수 있어요.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스테로이드에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